저는 지금 저희 포트의 3분기까지 3개 정도의 주력 종목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매매 회전율을 높이면서 계좌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가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3개의 주력주 중에 하나는 먼저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력주는 제가 원래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좀 길게 보고 싶어요. 계속 좀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위아래 짧은 움직임에 동요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 종목이에요. 저희가 2차 매수까지 해서 비중도 꽤나 키워가고 있는 상태이고 솔직히 끌고 가면서 비중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종목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날 잡고 왜 이 종목을 주력으로 편성하려고 하는지 작심하고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테마 내에서 저희가 주력주로 비중을 키울 유력한 종목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의 관점이 확인되지 않은 게 있어서 쉽게 비중을 키우자고 공지는 못 드리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저희 분석으로는 좋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있다가 작심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건 하나 있어요. 비중을 키울 때에는 항상 그랬듯 저희가 신호를 드립니다. 무턱대고 스스로 비중을 높이면 안 됩니다. 차분히 이제 포트를 구축하면서 행복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같이 가보시죠. 본격적으로 9월 2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전반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37%, 나스닥 종합은 0.72%, S&P 500까지는 0.49% 상승 마감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3% 눌림이 좀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요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현지 시간 기준 19일이죠. 시진핑 국가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가 직접 밝히기로써도 그렇고 꽤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통화를 마쳤다라고 평가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외교적인 개선 기대가 유입되면서 미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가 마쳐진 이후에는 10월 말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에이펙 회의에 두 국가의 정상이 참석하고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까지 함께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외교적인 개선 기대감에 대해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국가의 정상이 한국에 모여가지고 모인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내 테마로서도 부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뭐 한한령 해제부터 이어가지고 한국이 좀 외교적으로 계속 우려감을 가지고 있던 포인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장세에 대해 생각하는 전망은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꽤나 긍정적으로 증시 전망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9월 중순까지 분명히 국내 증시가 지금 쉬지 않고 상승을 한 거는 맞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점일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상승폭과 수급이 조금씩은 둔화될 수 있는 전망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방향성이 상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 최근에 수급을 다 뺏어 먹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이나 테마주 위주로 좀 수급 순환이 돌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베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대한민국의 일정들을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이제 9월 말부터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정부의 정책 관련된 일정들이 꽤나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 테마에 대한 단기 매매 관점, 그리고 순환매의 관점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코스닥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서 평가받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닥 성장주들, 중소형주들에 대한 수급 순환도 우리가 한 번은 연출될 가능성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에 증시의 수급 순환에 도는 걸 확인하면서 관련된 관점으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 단기 매매의 가장 핵심 결이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자의 흐름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익률이 훨씬 나은 모습인데 코스닥 테마주들 내에서의 순환매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은 정책을 비롯해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쪽 흐름에 주목하면서 단기 매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저는 지금 저희 포트의 3분기까지 3개 정도의 주력 종목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매매 회전율을 높이면서 계좌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가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3개의 주력주 중에 하나는 먼저 잘 잡은 것 같아요. 포트에 잘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력주는 제가 원래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좀 길게 보고 싶어요. 계속 좀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위아래 짧은 움직임에 동요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 종목이에요. 저희가 2차 매수까지 해서 비중도 꽤나 키워가고 있는 상태이고 솔직히 끌고 가면서 비중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종목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날 잡고 왜 이 종목을 주력으로 편성하려고 하는지 작심하고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테마 내에서 저희가 주력주로 비중을 키울 유력한 종목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의 관점이 확인되지 않은 게 있어서 쉽게 비중을 키우자고 공지는 못 드리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저희 분석으로는 좋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있다가 작심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건 하나 있어요. 비중을 키울 때에는 항상 그랬듯 저희가 신호를 드립니다. 무턱대고 스스로 비중을 높이면 안 됩니다. 차분히 이제 포트를 구축하면서 행복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같이 가보시죠. 9월 2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수급이 다시 한번 강하게 쏠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3.51%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꽤나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일단은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로 수급이 많이 뺏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발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와 주면은 돌파에 대한 시그널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급이 몰리지 못한다면은 오늘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수급이 오전에 잠깐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오늘 그렇게 막 엄청 긍정적이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수급이 다시 뺏기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매 계획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상단 꼬리 자리에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의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지를 조금 지켜보다가 여기서 돌파를 못해주고 이탈을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 챙길 것들을 챙기고 현금 확보해서 다시 종목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모멘텀이 좀 많고 계속 길게 보고 싶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눌리면 또 잡을 생각도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 지금 2번 매수한 종목이죠 어차피. 그리고 여기서 좀 변동성을 보이다가 상단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럼 홀딩. 그리고 돌파한다. 그리고 돌파할 때 수급을 보면서 위에서 성공적으로 최종 매도.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관점, 매도 관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단기 매매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던 종목이라서 제가 어떤 포인트로 로봇에 주목하고 어떤 포인트로 그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주목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뭐 4.5일제가 되었건 뭐 노조 파업 관련된 내용이 되었건 로봇주의 수급이 몰리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뿐만으로는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관점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로봇에 수급이 몰릴 만한 이슈가 계속 있었다. 빅테크의 관심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뭐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재시동, 뭐 LG전자도 최근 내용들이 있었고 삼성전자도 하반기 중 일정들이 꽤나 있던 부분,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 등등 다양한 게 있었죠. 그래서 개별적인 모멘텀과 가장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겠다고 보인, 사실 로봇도 매출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테마는 아니다 보니까 위아래에 대한 변동성이 큰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나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종목이 좀 오전에 빠졌었는데 빠질 때 말씀드린 게 오히려 안 담으신 분들은 지금 담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기업이었고 그만큼 떨어질 때 무서움이 전혀 단 1도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중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름 저희도 성공적인 가격에서 1차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1차 매도가 진행된 데에 대해서는 관점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목했던 상단 부근에서 일단 당연히 비중을 한 차례는 줄이는 게 맞겠다고 봤던 게 있었고 잔량에 대해선 추가적인 돌파가 나와줄지 혹은 이탈하고 다시 아래로 떨어질지 이거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돌파를 못 해줄 것 같으면은 잔량 팔고 종목 교체 후 또 이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다가 아래로 또 내려와 주면 그때 또 살 겁니다. 이 종목은. 근데 만약에 돌파를 해주려는 것 같아. 그럼 기다리다가 돌파 수급 이용해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서 팔 거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잔량은 이어지는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인데 차분하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